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과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번 주면 끝이 날 것인가죠. 정부가 확진자가 몇 명씩 나오느냐를 보고 이번 주말에는 결정을 할 텐데요. 2단계에서 일부 강화하는 제3의 방안을 준비한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보면 어제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9일째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사이 약 20명 더 늘어나 176명까지 불어난 겁니다. 곧 두 자릿수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죠. 중환자도 계속 늘면서 사망자도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 지침을 더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자가 더 발견됐던데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재활병원 앞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로 7층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8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된 4명의 확진자, 일단 환자 보호자 1명, 그리고 병원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재활병원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세브란스 관련 확진자 현재까지 23명입니다. 네, 병원에서 나온 집단 감염 지점이 재활병원과 본관 이렇게 나뉘던데요. 그 두 지점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진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확진이 나온 외주업체 직원이 이 재활병원에서 배식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배식을 한 것까지만 확인이 됐는데요. 이때가 감염력이 있었던 시기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업체의 경우에는 조리 담당과 배식 담당 그리고 병동 담당을 그때그때 바꿔왔습니다. 이 때문에 역학 조사가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인 게 그 일부 직원은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일단 영양팀, 그러니까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지난 3일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 시작점이 영양팀인 건 아닌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중 일부는 또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출근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부분에서는 방역수칙이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못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주업체 직원이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을 쉬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예, 세브란스 병원 말고도 또 다른 집단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들이 좀 눈에 띕니다. 충남 금산의 한 요양원에서 9명, 또 경기도 이천의 주간보호센터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금산 요양원의 70대 확진자의 경우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인 오늘 숨졌습니다. 고령자 감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강원도 춘천의 강원대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이 병원을 찾았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어지간하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는데도 소홀했던 사람들 또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 씨가 머무는 곳을 다녀왔던 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같은 주말 그곳을 찾은 사람이 전국에서 4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산속에 위치한 하늘궁이라는 이름의 건물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머물며 강의하는 곳인데 평일인 오늘도 허 씨를 따르는 사람 수십 명이 이곳을 오갑니다. 신발장엔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이곳을 다녀간 60대 남성이 이틀 전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남성은 하늘궁에 7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주말 하늘궁 방문 명단에 적힌 사람만 400명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청과 양주경찰서는 지난 주말 현장 점검 당시 방문객 모두가 마스크를 썼고 거리 두기도 잘 지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에 육박하면서 강화된 거리 두기 2.5단계를 발표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모임과 외출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차요 주차장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차가 나르기도 하고 관광버스 같은 거는 오고 또 안 쓰시는 분들도 안 쓰시고 그래요. 저는 안 받아요 손님을. 허경영 씨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오늘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임명장을 들고 충북까지 찾아갔는데요. 정은경 내정자는 이례적으로 가족이 아닌 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임명장을 받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처음 보는 모습이 많았던 이 임명식 현장, 김재현 기자가 담았습니다. 질본이란 말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명장을 건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성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정 내정자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정 내정자 뜻에 따라 임명장 수여식엔 신임 청장의 가족이 아닌 동료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많은 기대와 믿음을 저희는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건강 지킴이로서의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문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앞으로 바뀌는 것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 가면 손으로 출입명부 쓰고 계시죠? 앞으로는 여기에 이름은 쓰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의 시, 군구까지만 쓰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포장해 갈 때는 아예 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